법정에서 판사들이 입는 이 법복입니다. 이 검정색은 독립을 의미하고 앞단의 수직 주름은 강직함을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대쪽 같아야 할 사법부가 추락했습니다. 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후배 판사가 대법원장 녹취를 폭로하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상황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졌습니다. 먼저 정권 눈치 보기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대법원장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당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폭로하면서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드러났고 대법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22일 임성근 부장판사가 면담 자리에서 사의를 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법률적인 그런 것을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당시는 임 부장판사 등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를 못해주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주겠다며 탄핵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거 이야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사표를 수리하면 자신에게 쏟아질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임 판사가 계속 현직에 남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 발언입니다. 왜냐면 사표 수리보면 다른 이야기 못하죠.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은 정말 적절할 것 같습니다.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던 어제 김 대법원장 측의 해명은 녹음 파일 공개로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답변이라며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 제65조, 이렇게 법관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자칫 정치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번도 작동된 적은 없었죠. 이번에 민주당은 판사가 신이냐고 반문하며 칼을 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란표 없이 통과였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 요청을 통과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 288명 중 17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탄핵소추안을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가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사실상 당론으로 한 것이 이탈표를 막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본회의 의결에 앞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에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은 부결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결된 것은 헌정사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서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상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가 해당 기사가 허위인 게 확인되면 판결 전에 분명히 밝혀달라는 부당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임 판사는 사실조사 절차 없이 의결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판사 탄핵 소추 의결서는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는 검찰개혁으로 소란스러웠는데 올해 연초 국회는 법관 탄핵으로 시끄럽습니다. 여야 똑같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데 이 법관 탄핵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찬성, 야당은 반대. 어쨌든 거대 여당의 뜻대로 다 되고 있지요. 이민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탄핵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적 과반을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임성근 판사 측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 녹취에 대해선 불법 도청이라며 절차와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이런 불법 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간적인 예의나 도덕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본인의 소명조차 듣지 않았다며 부실, 겁주기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 요건이 맞는 것인지 또 그 중대성이 탄핵해야 될 정도인지에 대해서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권의 판사길들에게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임 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 대법원장 고발 방안 검토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대법원장이 고발까지 당한 이 상황을 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선 판사들이 가장 참담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바로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믿고 재판을 받겠냐며 낙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를 탄핵을 이유로 들며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법과 양심을 따라 재판하는 판사가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며 대법원장이 사실을 얘기 못할 바엔 차라리 침묵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장판사도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와 발언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며 사법부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나쁘끄러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실망스럽다며 어떤 형태로건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한 변호사는 당장 사법부가 위증죄를 처벌할 자격이 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판사 탄핵을 방조했다면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탄핵 노위를 이유로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오늘 한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사법부가 어쩌다 이런 한숨이 나오는 상황,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가 이제 탄핵이 됐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먼저 임성근 부장판사의 근무 이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임 부장판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 부장을 지냈습니다. 이 형사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근무 평가를 하는 등 사법행정관리직인데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사유도 이 자리에 있을 때 재판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보도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는데요. 임 부장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임 판사는 이 본인 탄핵 날에 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하면서 사법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지난해 5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당시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연루자로 지목이 돼서 상당 기간 재판 업무에서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네. 또 건강까지 악화가 돼서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사의를 밝혔는데 당시 임 판사가 녹음한 대화 내용이 오늘 공개된 겁니다. 들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한 적이 없다. 어제 이렇게 해명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또 다른 문제니까. 왜냐면 참 수립은 다른 이야기 못하잖아요.
마침 이 발언 2시간 전에 김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당시 퇴임을 앞둔 조희대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엔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는데 김 대법원장의 발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이 내용이 충격적인데, 그런데 또 하나 이 후배인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녹음을 했다. 이것도 사실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사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했다,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당시 임 판사는 43분 분량의 대화를 녹음했고 오늘 언론에 공식적으로 93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임 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녹음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을 부장판사가 녹음하는 상황이 현재 우리 사법부 안의 신뢰가 무너진 걸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 논란의 핵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이제 판사들도 참담하다 이런 반응들인데 논란이 아니라 명백히 거짓말을 한 거죠. 네, 오늘 오후에 송구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거짓 해명이었다는 걸 인정했고요. 조금 전 퇴근길에는 탄핵 소추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엔 탄핵 논의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안타깝다고 하는 게 일관성도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다른 논리를 편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사법부 수장의 처신으로 보기에도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최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사흘 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자 임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전 임 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냈지만 탄핵 등을 언급하며 김명수 원장이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바로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을 통해 부인했는데 3시간 만에 임 판사가 재반박에 나섰고 오늘 아침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 겁니다. 지금 야당에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김 대법원장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좀 성향을 예단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렇죠. 김 대법원장은 일단 법원 안에서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데요. 또 과거 역대 대법원장이 거쳤던 소위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심의관 근무 이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 정권과 성향이 맞아서 대법원장에 발탁이 됐고 네. 그래서 여권의 판사 탄핵 논의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상황에 이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죠. 네, 단체로 성명이나 입장을 내는 그런 집단 행동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공통적인 반응은 이유를 막론하고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상황 때문에 임 판사의 사의를 반려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임 판사가 아직 탄핵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탄핵 소추가 이제 국회에서 가결된 건데 그럼 앞으로 이제 임 판사 그리고 대법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 판사는 일단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즉시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네. 국회에서 소추안을 전달받은 헌법재판소가 기록 검토에 착수하게 됩니다. 각하시킬지 본안 심리에 들어갈지는 기록 검토가 끝나봐야 아는데요. 이달 말로 끝나는 임 판사의 임기 전에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민단체에 의해서 고발까지 당했고요. 야당도 고발부터 탄핵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갈등을 조정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하루였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와 살펴봤습니다.